네, 글로벌 핫 이슈 시간입니다. 간밤 어떠한 뉴스들이 시장을 움직였는지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죠. 자, 이 시간은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본격적인 내용들 확인해보기 전에 헤드라인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간밤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제조업 지표 부진했는데요.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지난 2009년 7월 이후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빅3의 10월 판매 성적은 대체로 강했습니다. 지난달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16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이어가면서 부진한 양상을 보였습니다. 네, 간밤에도 지표들 상당히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네. 현재 구간에서도 가장 큰 악재로 반영이 되고 있는 소식 중에 하나가 제조업 지표 부진 꼽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전부터 지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ISM 제조업 지표가 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네요. 네, 미국 제조업 동향을 가장 자세히 가늠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됐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제조업 경기가 기업 투자 감소라든가 수출 둔화, 허리케인 샌디 영향으로 위축세를 이어갔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11월 달에 49.5를 기록했습니다. 2009년 7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전문가 예상치가 51.4였고요. 전월 수치가 51.7이었는데 모두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요. 제조업 경기의 회복이 좀 부진해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도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재정절벽에 대한 우려와 함께 또 수출이 좀 둔화한 것이 원인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재정절벽 협상이 교착 상태를 겪고 있다는 것은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재정절벽 협상을 타결하지 못하면서 기업들의 장비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둔화로 수출이 둔화하고 있는 것도 해외 주문을 줄이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특히 10월 말에 미국 북동부를 강타했던 허리케인 샌디와 관련된 피해도 제조업 위축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하위 부문을 살펴보면 신규 주문 지수가 54.2에서 3개월 저점인 50.3까지 하락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생산 지수 역시 하락세를 나타냈고요. 수출 주문 지수 또한 48에서 47로 떨어졌습니다. 최근 고용시장의 좀 부진을 반영하듯이 고용지수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요. 전월 51.1에서 48.4로 빠졌습니다. 2009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재정절벽과 샌디가 제조업 관련 지표를 계속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반면에 부동산 지표는 좋았습니다. 예상보다 큰 폭의 증가세를 건설 지출이 기록을 했네요. 네, 상무부가 10월 건설 지출을 공개했습니다. 전월 대비 1.4%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0.5% 증가였는데 예상보다 한 3배 정도 증가폭이 큰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 같은 증가폭은 5월 이후에 가장 큰 증가폭이 되겠고요. 전월의 0.5%보다도 증가폭은 더욱더 커졌습니다. 상무부는 민간건설업체의 지출이라든가 공공 프로젝트가 각각 1.6%, 0.8% 증가한 것이 건설 지출의 증가세를 이끌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부동산 시장 개선의 배경에는 주택가격 상승과 그리고 모기지금리 하락이 있었다고요. 네, 주택가격이 올랐다는 점, 또 모기지금리가 역대 저점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이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 타결 등에 따른 불확실성은 여전히 좀 시장에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정부와 기업들의 사무용 건물 투자는 부진한 것으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늘 지표 결과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에머리 프라이스 파이낸셜은 신규 주택 착공이 급격한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다라고 평가했고요. 지난 몇 달간 괜찮았던 건설 활동이 전반적인 건축 시장에 활력소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긍정적인 소식이 하나 더 있죠. 자동차 판매가 개선됐다는 점 상당히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소비 심리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좀 커졌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제조업에서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업종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의 업황이 살아나고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소비 심리에 대한 기대감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미국 자동차 빅3의 10월 판매 성적이 대체로 강력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GM은 지난달 미국에서 전년 동월 대비 3.4% 증가한 18만 6,500여 대의 자동차를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2007년 이후에 가장 많은 11월 달의 판매 기록이 되겠고요. 포드 또한 6.5% 증가한 17만 7,600여 대를 팔았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예상치가 2.4%였는데 예상보다 증가폭이 컸습니다.
클라이서 글로벌 판매 역시 14% 증가한 12만 2,500여 대를 기록했는데요. 2007년 11월 이후에 가장 좋은 11월 판매가 되겠습니다. 이 같은 오늘 판매 실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수가 전반적 약세를 보이면서 GM이라든가 포드의 주가 또한 내림세로 장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의 빅3가 좋은 성적을 거둔 것도 있지만 또 우리나라의 현대차 역시 11월 최고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아시아 자동차 업계의 판매 또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현대차의 11월 판매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현대차는 미국에서 11월 중에 8% 늘어난 53,487대를 팔았다라고 발표했는데요. 11월 기록으로만 본다면 사상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일본 업체 중에서 닛산이 13% 증가한 96,100여 대를 팔았고 토요타는 17% 늘어난 16만 1,600여 대를 판매했다라고 발표했고요. 유럽 업체 중에서는 폭스바겐이 29% 증가한 36,700여 대를 팔았습니다. 이는 1973년 이후에 11월 중에는 최대 판매 기록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자동차 판매 관련 성적들이 좋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우려했던 연비과장 논란에 따른 판매 부진은 없었다는 점 체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좀 확인을 해보시고요. 네. 유로존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전달보다 좀 개선은 됐지만 여전히 위축세를 이어간 것으로 집계가 됐네요. 네, 유로존의 실물 경제는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고용시장도 위험한 상황인데 제조업 경기 역시 뚜렷한 반등의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켓이 11월 유로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확정치가 46.1을 기록했습니다. 전월에 나왔던 예비치와 같은 수치가 되겠습니다. 8개월 내 최저였던 10월에 45.4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만 업황의 확장과 위축의 기준이 되는 50은 여전히 하회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 16개월 연속 업황이 위축되고 있다는 부분은 시장에 상당한 부담이 됐습니다. 유로존 최대 경제구역인 독일의 제조업 PMI 지수는 46.8을 기록해서 10월에 46보다 올랐습니다만 역시 9개월 연속 50을 하회하는 그런 결과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로존의 침체 우려도 커졌는데요. 이 마이너스 성장률이 불가피해 보인다고요? 네,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경기 후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는데요.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가 지난주에 유로존을 비롯한 주요 경제권의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했다는 부분은 계속해서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OECD는 앞서 0.9%로 예상했던 유로존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로 하향한 바 있습니다. 네, 이러한 악재가 있었지만 유럽 주요국 증시는 소폭의 상승세로 거래를 마감했어요. 그리스 호재화 때문일까요? 전반적인 마감 상황을 좀 짚어주시죠. 네, 오늘 유럽의 주요 지수는 일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상승폭이 크진 않았습니다만 상승세를 나타냈다는 부분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FTSE 100 지수가 0.08% 올랐습니다. 프랑스 증시가 0.26% 올랐고 독일의 닥스 지수 또한 0.4% 오르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업종 대표 종목 중에서는 에너지주의 주가 흐름이 좋지가 못했는데 로얄도치셀이 0.36%, BP가 0.34% 하락했고요. 그 밖에 에너지 업종 광산주에서는 리오틴토와 BHP 빌리튼이 각각 0.86%와 0.18% 올랐습니다.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를 앞두고 그리스 정부가 자국의 국채 매입에 100억 유로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스케치해 주시죠. 네, 오늘 주요 상품 가격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예상보다 좋았다는 부분이 수요가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졌고요. 오늘 금 선물 가격은 0.35% 올랐습니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1,718.7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유가 또한 소폭 올랐습니다. 현재 0.06% 오른 88.96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민태성 부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핫 이슈 시간에 다룬 내용들 헤드라인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제조업 경기는 기업 투자 감소와 수출 둔화, 허리케인 샌디 영향 등으로 예상 밖의 위축세를 나타냈습니다. 11월 ISM 제조업 지수는 49.5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빅3의 10월 판매 성적은 대체로 강했는데요. 우리나라의 현대차 역시 11월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달 유로존 제조업 경기가 소폭 개선됐지만 16개월 연속으로 위축세를 보였습니다. 마키사가 발표한 11월 유로존 제조업 PMI 확정치는 46.2로 집계됐습니다.